네, 앞서 국제유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8년 7월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배럴당 WTI 기준으로 146달러, 거의 150달러에 육박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현재 106달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코스피 낙폭을 좀 줄이려는 시도는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유로달러 환율이 현재 1.3250달러를 회복하고 있고요. 주변 환경이 괜찮다라면은 한번 또 시도를 해봐야 되겠죠. 자, 종목 찾아봅니다. 종목 타임 시간이고요. 오늘은 스누라 리서치의 박인혁 스몰캡 팀장하고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대형주 중심의 장세에서 시장은 최근에 이제 코스닥, 그다음에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 주실 관심 가져볼 만한 모멘텀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삼성전자가 LCD 사업부를 분할하고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와 합병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연 수혜를 입을 업종이 어딜까? 아몰레드 관련이 아무래도 가장 큰 수혜일 것 같은데요. 따라서 오늘은 이쪽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아몰레드 관련이요. AMOLED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27일 다음 주 월요일로 기억이 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모바일 월드 콩글레스 이렇게 또 이어지고 있다는데 IT 기기의 또 총화죠.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지 관련된 사항을 쭉 한번 풀어서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최근 시장의 관심이 IT 관련주에 조금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IT주들이 시장에서 소외가 됐었는데, 개인들이 IT 관련주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요즘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좋아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는 삼성전자가 120만 원을 장중에 터치를 했습니다. 일단 한국 증시에서는 꽤 역사적인 일입니다. 국내 시가총액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120만 원까지 보여줬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이는 삼성전자가 일단 적자 사업부인 LCD 사업분을 분할하겠다라는 점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분할 후에 SMD와 합병해서 신설 법인을 세우겠다라고 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최근 LCD 업황의 부진으로 적자 사업부를 분할하는 의미,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세트 사업부, 삼성전자는 모든 것을 통합해서 만드는 세트 사업부고요. 부품 사업부로 좀 분리를 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LCD 사업부를 분할할 본심은 아무래도 이 SMD와의 합병에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인데요. 부진했던 LCD를 이제는 조금 더 뒤로 하고 앞으로는 아몰레드를 주력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SMD와 합병으로 새로운 디스플레이 업체를 발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는 중소형 패널 위주의 아몰레드가 주력을 이루고 있는데 향후는 이제 TV용 중대형 패널이 주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LCD 사업과 아몰레드 사업의 긴밀한 의견 조율이라든가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수인데요. 이에 따른 시너지를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기존 LCD 라인을 저비용으로 아몰레드 라인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것도 또 시장의 전망인데요. 대한민국 중심기업인 삼성이 이러한 전략으로 변경을 한다는 것은 국내 업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분야, 바로 이 아몰레드 장비 업종일 것 같습니다. 라인 증설에 따르는 장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서 연초부터 아몰레드 관련주들, 장비주들 특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삼성발 호재에 따라서 앞으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이유를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기업이 또 주목을 받을까요? 네, 오늘은 STI라는 기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STI요? 네.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군요. 039440. 네, STI 내용 들어봅니다. 네. STI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 중에서 중앙약품 공급 시스템, CCSS라고 약자로 말하기도 하고요. 또 세정, 식각, 현상 시스템, 웻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공급하는 업체로 두 분야 모두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2011년 기준 SMD,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관련 장비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CD 부분 SMD와 합병의 최고 수혜주로 일단 뽑고 있는데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플렉서블 산업에 적용 가능한 전자잉크 컨트롤러도 또 국내 대기업과 함께 개발해서 적용 테스트 중입니다. 또한 광고용 특수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을 구축해서 적극적인 영업을 하면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좀 다음에 이제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말씀 중에 웻
시스템, 영어로는 이제 뭐 젖어 있다의 표현인 것 같은데 건식과 습식의 습식 쪽에 해당이 되는 네, 모양이죠.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내용도 들어봅니다. 네, 좀 이유를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중에 처리 약품을 공급하는 시스템, 아까 약자로 CCS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또 하나 필수적인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습식 시스템, 세정, 식각 현상을 하는 바로 시스템이 또 웨 시스템이 필수인데요. 이 분야 점유율 1위가 바로 STI 라인이라는 점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웨 시스템 중에서는 글래스 에칭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또 고유 기술, STI의 고유 기술로 만들어서요. 국내 장비 업체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업체입니다. 점유율 1위는 당연하겠고요. 이 장비들은 LCD와 아몰레드에 모두 필요한 필수 장비다라는 점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라인 증설을 했을 때 직격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도 또 장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SMD 관련 매출이 20%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조금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25%에서 30% 정도의 매출 비중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따라서 삼성전자 LCD 사업부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합병 시에 연초에 계획했던 7조 이상의 아몰레드 투자를 하겠다라고 삼성은 이미 밝힌 바가 있었는데 그 이상의 투자도 가능하겠다라는 점이고요. 따라서 매출 비중이 SMD의 가장 높은 동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죠. 기존에는 이제 중국 BOE라든가 아니면 하이닉스의 매출처가 좀 집중됐었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CMI라든가 한국의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또 매출처가 확대되고 있고요. 이 부분을 봤을 때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요. 향후 주가를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다른 성장 모멘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 노출된 거 말고 숨어 있는 거 하나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느냐, 앞으로 성장성이 있냐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언제까지 잘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성장 동력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 STI는 플렉서블 분야 최근에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 중에 하나였죠. 지금은 최근에는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까지는 삼성전자에서 플렉서블을 적용한 디스플레이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STI는 이 플렉서블 산업에 적용 가능한 전자잉크 컨트롤러를 국내 대기업과 함께 개발을 했고요. 테스트 적용 중에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신성장 동력으로 될 것 같고요. 전자잉크 관련해서는 잉크테크가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을 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광고용 특수 디스플레이 산업에 진출했다라는 점입니다. 디지털 디스플레이 장치인데요. 택시 위에 이렇게 좀 긴 광고판이 달린 거라든가 아니면 지하철 안에 디스플레이로 광고가 되는 그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분야고요. 3년 동안 생산 라인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본격적인 현재 영업 활동을 진행 중이고요. 이 부분도 올해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근데 그렇게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관심을 둘 만한 사항이 있었는데, 증권사에서 최근에 1년간 리포트가 나온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소외받았던 이유, 실적 전망까지 함께 또 들어봅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STI는 2009년에 대주주의 횡령 및 배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억가량의 대송 충당금이 발생을 했고요. 2009년에 재무제표상 회사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신뢰를 상실해서 주가의 저평가가 지속돼 왔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의 예를 들어볼 때도 소프트웨어 그렇게 난리를 칠 때 실적은 가장 좋지만 시장에서 각광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최근에 해소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상승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동사의 대주주는 STI의 대주주는 성도 ENG입니다. 향후 횡령 배임 사건의 발생 확률은 이제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 횡령 배임 사건의 재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50억이 환수가 됐고요. 올해도 추가로 40억 정도 환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어제는 실적 발표가 있었죠. 매출이 924억이었고요. 영업이익은 100억, 순이익은 101억. 여기에 50억은 일회성 아까 들어온 그 환급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빼더라도 영업이익은 일단 50억 이상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매출액은 900억 이상, 순이익은 107억, 그리고 40억 환수금을 제외하더라도 약 70억가량의 영업이익은 가능할 것 같고요. 하지만 현재 이제 동사는 경영권 리스크 할인으로 인해서 시가총액이 불과 330억 원대에 불과합니다. 퍼를 따져봤을 때도 지금 일회성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불과 퍼가 3도 안 되고요. 이 비용을 빼더라도 아직 5배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주가 저평가 상태로 봤을 때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국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주가는 대충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삼성전자의 신고가 행진과 더불어 삼성전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시장에서 계속 지켜볼 텐데요. 가장 큰 행보가 최근에 LCD 사업부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와 합병인 것 같습니다. 이는 아몰레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아몰레드 장비의 최고 수혜가 기대되는 STI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플렉서블까지 신성장 동력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관심이 되고요. 올해 예상 실적 대비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도 지금 퍼가 5배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 목표가는 40% 정도 오른 4,000원 수준으로 잡겠고요. 중장기 목표가는 5,000원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퍼를 10배만 가정하더라도 9,000원대의 주가 수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단기 목표가 4,000원 그리고 장기 목표가 5,000원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시장은 또 무겁고 어렵지만 그래도 종목 찾는 작업 열심히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스누라 리서치의 박인혁 스몰캡 팀장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